초겨울에 찬 기운이 교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책상 위 종이들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아이들이 떠난 뒤에 고요한 교실을 천천히 걸으며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책상들은 햇빛을 오래 받아 색이 바랬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단 앞에 교사용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서랍이 끝까지 열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걸리는 부분이 이상해 손을 더 깊숙이 넣자 낡은 종이에 거친 감촉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유미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며 서랍 아래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 봉투 하나가 먼지 사이에 끼어 숨어 있었어요.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일부는 습기에 젖어 굳은 듯한 자국도 보였습니다. 유미는 교실에서 이런 편지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무언가 오래된 비밀을 건드린 것 같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펼치며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얇고 약해 보였으며 아주 작은 힘에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박또박 쓰려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서는 어린아이가 쓴 듯한 떨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유미는 글씨를 따라가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편지에는 엄마를 기다린다는 말과 아빠가 자주 슬퍼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교실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들이 종이 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유민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편지가 단순히 잊혀진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함이라고 느꼈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발신인도 수신인도 정확한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아 미스터리가 더 깊어졌어요. 유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살펴보며 교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자리, 교실 뒤편 책꽂이, 칠판 위의 분필 가루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익숙한 풍경 속에서 이 편지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교실이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유미는 편지를 가방 속 파일에 넣으며 이 일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아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 낙엽이 몇 장 교실 문 앞까지 밀려오고 있었어요. 유미는 문을 닫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한 교실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이 어쩌면 어떤 오래된 상처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는 편지를 꼭 쥔 채 교실을 나서며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비하듯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는 교무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철제 캐비닛 앞에 서 있었습니다. 캐비닛은 겉면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시간이 지나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편지를 떠올리며 해당 시기의 학급 명부를 찾기 위해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서랍이 움직일 때마다 작은 떨림과 함께 먼지가 흩날려 코끝을 간지렸어요. 유미는 연도별로 정리된 파일을 확인하며 편지가 쓰였을 것 같은 시기를 짐작했습니다. 대략 10몇 년 전 자료를 꺼내 펼쳐보자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들이 우수수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명부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뜯겨나간 흔적이 발견돼 그는 곧 이상함을 느꼈어요.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서둘러 찢어낸 듯 거칠게 뜯긴 종이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미는 우연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다른 학년의 명부는 모두 멀쩡한 상태였어요. 유독 입안의 명부만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점점 의도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무실을 서성이던 교감을 불러 해당 연도의 명부가 일부 없어진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감은 잠시 멈칫하더니 오래된 자료다 보니 보관 중 누락된 것 같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교감의 시선은 설명하는 동안 미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미는 그 반응에서 설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그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어요. 아주머니는 그 해에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유미는 주민들에게도 은근히 같은 시기를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조용히 감추고 있는 듯한 태도가 유민의 의심을 더욱 짙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는 교무실 책상에 앉아 사라진 명부 페이지를 다시 바라보며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기에는 다른 기록들과 달리 너무 깔끔하게 삭제된 부분이 의문을 남기고 있었어요. 학교 내부에서 누군가 일부 기록을 은밀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유미는 이 기록 속에서 편지를 쓴 아이의 이름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요. 교사가 아닌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더 큰 사건의 흔적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결국 명부 복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섣불리 외부로 전달하면 불필요한 소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떠올랐습니다. 유미는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잠시 책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편지를 떠올리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결심을 굳히고 사라진 이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음 단서를 확인하러 교무실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유미는 창문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 학교는 바람소리만 남아 조용했어요. 그때 정문 근처 벤치 옆에서 낯익은 남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여러 번 보았던 그 노인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여미고 서 있는 그의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정문과 교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미는 그가 단순한 산책객이 아니라는 느낌을 점점 강하게 받았습니다. 곧 청소를 마친 행정실 직원이 교실에 들렀다가 창문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노인이 거의 매일 학교 주변을 돌며 오랜 시간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말에 유미는 호기심이 더 커져 노인의 존재를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유미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에 말린 낙엽들이 발끝에 쓸리고 해는 점점 붉은 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는 노인과의 거리를 좁히며 조심스럽게 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정문 앞에서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교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어느 특정한 교실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유미는 노인이 무엇을 보는지 궁금해져 잠시 멈춰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은 오래된 교실 중 하나일 뿐 특별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어요. 유민이 다가가자
노인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다시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도 오랜 세월이 쌓인 듯한 무거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유미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상념이 아닌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순간 유미는 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의 끝이 불에 그을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첫일부는 갈색으로 타들어가 있었고 불꽃이 스친 듯한 얼룩이 선명했어요.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유미는 학교 화재 사고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과거 사건과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노인은 해가 거의 사라지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미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발걸음 소리를 최소한으로 죽였어요. 남자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기와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집은 외벽이 오래되어 색이 바랜 채 조용하게 서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잠시 불을 켰다가 곧 끄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유미는 이 집이 앞으로 진실을 찾는 여정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유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오늘 하루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반복되는 방문, 불에 탄 가방, 그리고 학교를 바라보던 흔들리는 눈빛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노인이 편지와 지워진 기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점점 굳혀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유미는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조금 더 바르게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풀어야 할 거대한 이야기가 눈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의 오래된 아픔과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이 서로 얽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미는 마음속 불안과 기대가 함께 커지는 것을 느끼며 집 방향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물어가는 겨울 하늘 아래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오래된 편지의 주인을 찾을 단서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미는 장을 본 봉술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비닐봉지가 흔들릴 때마다 내용물이 서로 부딪혀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창문이 낮게 달린 오래된 집들이 이어지는 길 끝에서 봉술은 작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는 오래전에 금이 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크게 울렸고 유미는 봉술의 뒤를 따라 조심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희미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어요. 유민의 눈은 자연스럽게 거실벽을 향했는데 그곳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학교 주변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 속에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유미는 특히 교실 창가에 서 있는 여자아이 사진이 여러 장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눈동자만큼은 늘 또렷하고 깊은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봉술은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섰고 유미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각 사진의 모서리는 손때가 묻은 듯 까맣게 변색돼 있었고 몇 장은 테이프가 다시 붙여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의 옆에는 학교 건물이나 오래된 교실 내부가 배경으로 드러나 있었고
촬영 시기는 여러 해에 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미는 사진 속 아이가 편지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벽 가까이 다가가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사진마다 묻어난 생활의 흔적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힌 경우도 있었지만 몇 장은 불에 그을린 탓에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유미는 그 흔적에서 과거 큰 화재가 있었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봉술은 거실 한쪽 상자에서 낡은 물건을 꺼내 정리하며 유민의 시선을 따라 벽을 바라봤어요. 상자 안에는 아이의 공책 조각과 연필심이 부러진 채 남아있는 필통이 보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유미는 봉술이 오랜 세월 이 집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이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이름이 지워진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미는 상자를 열어보아도 좋다는 봉술의 시선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안에는 책상에서 발견했던 편지와 매우 비슷한 질감의 종이쪽들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중간중간 타들어간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어요. 유미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보며 남아있는 글자를 해독하려 했습니다. 글씨는 분명 어린아이가 쓴 것으로 보였고 문장에는 가족과 학교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그는 이 상자에 담긴 물건들이 모두 아이의 흔적이자 봉술이 붙잡고 있던 기억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봉술은 말없이 벽을 향해 서 있었고 손끝이 느리게 떨리고 있었어요. 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순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이 작은 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봉술은 유민의 입에서 기다렸다라는 말이 나오자 낯빛을 굳힌 채 물었다. 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에서 발견한 편지를 봉술에게 건넸다. 학교 책상 속에서 이 편지를 찾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지만 저는 이 편지를 쓴 아이가 할아버지 따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봉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펼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한 줄 한 줄 글자를 따라 내려가던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다. 이 글씨, 맞아요. 이건 우리 애 글씨입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미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그에게 말을 걸 타이밍을 기다렸다. 잠시 후 봉술이 입을 열었다. 그의 겨울에 학교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난방시설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생각보다 빨리 번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아직 타오르고 있는 듯했다. 딸은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두고 간 공책이 걱정된다면서 나는 그날 일 때문에 술에 취해 있었고 전화도 늦게 받고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봉술의 말은 그 지점에서 끊겼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 후에 아이를 찾지 못하신 건가요? 그래요.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불길이 워낙 거셌다 보니 다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아마 다 타버렸을 거라고.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신 거군요. 봉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딘가에서 혹시나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이 학교로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내가 떠나면 혹시 그때 돌아올까 봐. 그래서 매일 학교 근처를 서성였던 겁니다. 편지의 문장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의 증거였다. 학교로 돌아온 유미는 이야기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다시 자료실을 찾았다. 그는 화재 사고가 났던 해의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방서에서 보관 중이던 당시의 출동 기록과 신문 기사, 학교 내부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분명히 실종자 한 명이라는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 한 것처럼 자세한 인적 사항도 빠져 있었다. 그 와중에 유미는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를 찾아냈다. 추정 사망으로 처리. 가족 동의하에 기록 단순화. 가족 동의? 유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봉술이 그런 서류에 서명을 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날 무언가가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 마을 어른들이 그때의 일을 입을 맞춘 듯 회피하는 이유. 유미는 고개를 들었다. 머릿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이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건 아닐까? 그가 학교 복도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을 때 운동장 한가운데 놓인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학교를 바라보던 한 사람, 홀로 죄책감을 떠안고 살던 아버지. 유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한다. 적어도 이 기다림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알려줘야 해. 며칠 뒤 유미는 정성스럽게 정리한 서류철을 들고 봉술의 집을 다시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봉술은 예전보다 더 야윈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딸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유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의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봉술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실종자로 기록되었던 아이가 추정 사망으로 처리되면서 문서상에서는 이름이 지워졌더군요. 아마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어른들끼리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봉술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유미는 서류철 사이에서 한 장의 복사본을 꺼냈다. 그것은 화재 이후 어느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 기록이었다. 여기 보세요. 사고 당일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병원에 이름 모를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실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옷차림과 나이 상황을 보면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민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 아이는 기억상실 증상을 보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도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요. 봉술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럼 그 애는? 그 이후의 기록은 여기서 끊겨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죄책감 속에서 떠나지 못한 그날, 딸은 끝까지 살려고 버텼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분명 자신만의 시간들을 살아냈을지 모른다는 것. 봉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유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편지를 봉술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이 편지는 아버지를 탓하는 글이 아니에요. 끝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슬퍼하셨고 충분히 기다리셨어요. 긴 침묵 끝에 봉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답장을 할 수 있을까요? 유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이라도 써주세요. 이제는 할아버지의 차례니까요. 며칠 뒤
눈이 소복이 쌓인 학교 교실 안. 아이들이 떠난 뒤 고요해진 수업 시간 후 유미는 교단 앞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하얀 편지지 한 장과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낡은 편지 한 통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낡은 편지는 딸이 어릴 적 썼던 겨울 편지. 새로운 편지는 아버지가 그 딸에게 보내는 답장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오랫동안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겨울을 맞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왔다.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학교 근처를 떠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겠다. 너는 그날 끝까지 살려고 버티며 나보다 더 큰 용기를 냈다는 것을. 만약 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줬으면 한다.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시간이 눌려 있었다. 유미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봉투에 넣어 책상 서랍 속에 나란히 넣었다. 한때 이곳에 한 아이의 기다림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아버지의 답장도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운동장 한쪽 벤치에는 봉술의 모습이 보였다.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가 아니라 조금 더 곧게 편 자세였다. 유미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사이로 해가 살짝 기울며 교실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비쳤다. 과거의 겨울에 쓰였던 편지와 지금 이 겨울에 쓰인 편지가 시간을 건너 서로를 향해 닿는 순간 이제 이 교실은 단지 한 해의 추억만 담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오가는 작은 세계가 되었다. 유미는 생각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단지 다른 모습의 겨울을 지나 다시 돌아올 뿐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교실을 나서며 서랍 속 두 통의 편지가 어느 겨울보다도 따뜻하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